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여러 종류가 있으시죠.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또는 지인에게 빌린 돈도 있고, 그리고 상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아직 그 거래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한 그런 채무도 있고, 내가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변제하지 못하는 그런 채무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래 성격상 회생을 통하여서도 면책이 되지 않는, 결국은 변제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 제도를 통해서 탕감이 되지 않고 회생 제도에 의해도 변제를 해야 하는 그런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비면책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면책 채권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상담 시에 반드시 비면책 채권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탕감을 받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 결정의 효력, 여기를 보시면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바로 비면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여러분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하거든요. 1번 신한은행 500만원, 2번 우리은행 300만원.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기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체로는 이미 채권 채무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채무자가 몇 번 돌려막기 하고 자기 자신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하는데 대부분은 신용조회를 하면 채권이 다 나오는데 일부는 나오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주거든요. 이 홍길동 씨라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이의가 있으면 제출해봐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채권자 목록에 누락이 돼버리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절차권을 전혀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제2호 조세 청구권, 국가에 납부할 채권 같은 경우는 탕감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대표적인 예가 조세 채권입니다.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최우선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은행, 카드사, 상거래처, 여기서 빌린 채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조세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 조세 채권, 이걸 제일 먼저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제3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 형사사고를 치고 징역형까지는 가지 않는데 벌금형 받으신 분이 가끔 나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형사재판을 해보면 벌금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벌금형이 크게 나오려면 그만큼 내가 횡령하거나 범죄로 취득한 그런 금액이 아주 컸을 때 얘기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은 횡령이나 경제범죄로 오시는 경우보다는 어떤 교통사고나 물리적 사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대체로 보면 소액입니다. 그래서 벌금 자체가 비면책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가 돈을 못 갚았다고 전부 사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내가 변제하기 힘들어지면 여기 빌려서 저기 갚고 저기 빌려서 여기 갚고, 이게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단순한 돌려막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아무 실체 없이 내가 어떤 사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 달에 1부 이자를 주겠다, 2부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지인들한테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렇게 사방에서 돈을 받아간 거죠. 그렇게 돈을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업 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가지고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완전 망해버렸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때 내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채무는 성격상 비면책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해로 치료비하고 손해배상 5천만 원 청구했습니다. 근데 나 돈 없어, 이거 나 개인회생할게. 그냥 언뜻 들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채무들은 성격상 비면책으로 규정해서 탕감되지 않도록 전액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군가를 때려서 손해배상 채무가 나온 이런 경우는 잘 없고 사기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5호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중과실이란 것은 경과실하고는 다릅니다. 현저히 주의를 해태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생명 신체 침해니까 교통사고가 많죠.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면 그게 과실치상, 과실치사잖아요. 과실치상, 과실치사의 대표적인 예는 대부분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니까. 그런 경우에 중과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고 경과실 이런 경우는 또 면책이 됩니다. 제6호 임금퇴직금 채무. 이거는 이제 법인회생할 때, 법인 파산할 때 월급 밀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급여가 고액이 밀려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렇게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경우가 없고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을 매우 많이 고용하는 것은 병원이나 전문직인데 사무실이 크다.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을 꽤 많이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는 매출이 어느 정도만 넘어가면 대부분 절세나 이런 것 때문에 법인화를 하시기 때문에 개인 자영업자가 월급 밀린 게 있어서 회생하러 온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대체로는 법인이나 주식회사 이런 데서 법인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하러 왔을 때 이때 밀려있는 임금퇴직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규정은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인데 법인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할 때도 임금퇴직금은 비면책인 건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때도 신문기일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준비년도부터 월급 퇴직금 먼저 변제하는 걸 조건으로 변제 계획안을 인가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금액은 비면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매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밑으로는 다 말소되잖아요. 근데 언제 생긴 권리든 간에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게 있죠. 대체로는 당해세, 세금 같은 거 그리고 임금 이런 거죠. 마지막 3개월치 임금 이런 거는 최우선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소액 보증금 국가가 최소한으로 보장하려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비면책이죠. 그게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내가 마음대로 사업해놓고 직원들 막 10개월치 월급 다 밀려있는데 난 모르겠다 회생하겠다 이러면 이제 직원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월급 채무 내가 줘야 될 월급은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치 제7호는 거의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8호 채무자가 양육자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내용의 채무 양육비 채무죠. 이혼 소송을 했는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을 해도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재판상 이혼을 해도 판결 주문에 양육비를 월 100만 원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오는 거죠. 저 양육비는 엄마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최소한의 복리와 생존을 위한 금액이죠. 그래서 저런 금액은 탕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의 종류를 보셨는데 대체로는 보시면 어떤 건지 느낌이 좀 드시죠. 정책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해주면 안 되는 것들 정책적으로는 조세 같은 것들 국가의 수입을 세수를 부실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것은 꼭 납부하게 만들고 손해배상 채무 이런 것들 내가 일부러 사기치고 막 사람 때려놓고 손해배상 들어오니까 나 회생하겠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용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비용들 근로자의 월급 근로자에게 줘야 될 퇴직금 그리고 이혼한 자녀에게 줘야 될 양육비 채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면책 채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비면책 채무의 경우에는 이론상은 100% 변제를 하는 게 맞지만 무조건 대책이 없다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느끼실 상황은 아닙니다.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 같은 경우에는 비면책이지만 저게 회생이나 파산 재판 중에 세무서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져서 소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것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채무인데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상담을 할 때 이 채무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자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지 저 비면책이 있으니까 나는 회생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이해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채무 때문에 오늘도 고생이 많으실 텐데 최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참고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